문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에 있는 지시사항대로 도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네, 도형을 그릴 때 주의할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그려줘야지 나중에 도형의 순서를 바꾸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에 있는 걸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다 그리고 나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맨 아래에 있는 지금 파란색 이 도형을 그리는데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크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색상은 그냥 그 흑백 문제지에서 보여지는 밝기 정도, 중간 밝기 정도라고 하면 중간 밝기 정도의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에 와가지고요. 입력에 가면은 도형 상자가 있고요. 글 상자 아니라 여기 사각형 상자 선택해서 사각형 그려주고 어차피 우리가 크기를 지정할 거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그려주고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으로 들어와집니다. 여기 와가지고 기본에서 문제지에서 꼭 지켜야 할 거는 크기 지정이 있으니까 크기 지정을 넣어줘야 되겠죠. 130에 그 다음에 145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해주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이랬을 때 혹시 크기가 변하지 않겠죠. 딱 이 사이즈로 고정이 되니까 체크해 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지에서 보면 뭐 다른 지정은 없지만 출력 형태에서 보면 테두리가 있으니까 선에 가서 테두리가 지정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모서리가 직각인지 둥근지 반원인지 선택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둥근 반원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골라줘야 되겠죠. 지금 흰색은 아닌 게 흑백 시험지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이 한 중간 정도 밝기이다 보니까 한 요 정도로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색을 골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번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그 사각형을 놔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맨 밑에 걸 했으면 그 다음부터 위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맨 위에 들어가는 건 글 상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자를 넣어주고 글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에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가로 글 상자죠. 그래서 가로 글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글 상자는 도형을 그리자마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글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때 글을 먼저 입력해 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일단 크기 지정부터 하겠습니다. 크기는 얼마라고 했냐면 115에 17을 주라고 했습니다. 17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해주고 다음에 선에 가서 선 테두리가 있는데 모서리가 지금 이 둥근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반원이죠. 그래서 반원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은 파란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면의 색깔에 와가지고 파란색.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상 값은 오피스에 있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피스에 있는 파란색을 선택해 주면 여기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파란색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모양이 잡혔죠. 그리고 글꼴 지정을 하겠습니다. 글꼴 지정은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면 편리한 게 글자 모양 상자가 딱 뜨는 순간에 글꼴이 파랗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눌러주면 궁서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궁서가 위에 뜹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2를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요새 흰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고 글자는 가운데 맞추면 여기서 주는 게 편하죠. 그래서 글자를 가운데로 이렇게 주고 나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정확하게 출력 문제지와 비슷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은 그림이랑 글맵시가 올라가 있는 박스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밑에 깔린 거 먼저 하고 그림이랑 글맵시를 넣겠습니다. 사각형이니까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한 옵션은 뭐가 있냐면 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똑같이 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크기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110에 그 다음에 50이라고 넣어주고요. 크기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은 완전히 직각인 거죠.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여기 면의 색에 가서 지정이 없습니다. 비슷한 색깔로 비슷한 밝기, 바탕이랑 좀 비슷한 다른 색깔인 거죠. 뭐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비슷한 걸 엉뚱한 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밝기가 이거랑 비슷한 정도면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요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랑 글맵시에 넣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에다 처음부터 넣으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에 가가지고 지금 바탕화면에 보면은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있습니다.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보면 그림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1, 2, 3 주식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선택하고 여기에 지금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돼 있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에서 여기 넣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그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그림이 이 사각형 뒤로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그리면 그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꼭 바깥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래야지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의 속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림의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40에 30을 주라 그랬고요. 크기 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주라 그랬냐면은 그림의 효과를 회색조가 나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어디 있냐면 여기 개체 속성 안에 그림이라고 하는데 가면 끝에가 회색조라고 있습니다. 여기 회색조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하고 나오면 그림이 크기가 바뀌었고 그 다음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역시 위치가 D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기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할 게 그림의 위치를 글 앞으로 요 부분을 체크해 줘야지 글 앞으로 해줘야지 그 사각형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하면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 자리에 넣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요 부분만 다 한 겁니다. 그림을 집어넣었고 크기 지정을 했고 효과만 줬는데 요 밑에 보면 이 그림한테 하이퍼링크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3번 페이지에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이라고 한 이 글자 위치로 날아가게끔 하이퍼링크를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3번 페이지 하고 해야지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하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우리는 3번 페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3번 페이지에 첫 번째 줄을 클릭해 가지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3번 페이지 걸 미리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 메타버스 앞에 뭐를 넣으려면 책갈피,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갈피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 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라는 건 어떤 클릭했을 때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 자리로 날라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놔야지 뭐 여기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위치에다가 책갈피라는 기능을 줘서 자리에 이름을 매겨놔야지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 앞을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입력에 보면 책갈피가 있고요. 책갈피에 가가지고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주고 넣기를 하면은 지금 책갈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보기에 가갖고 조판부를 클릭해 보면 책갈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판부 그러니까 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조판부가 있으면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꺼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갈피는 잘 들어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이 그림에 내가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입력에 가면은 끝에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창에 들어갔을 때 보면 하이퍼링크를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한글 문서 안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뭐 네이버 사이트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 그림 클릭했을 때 전자 우편을 쓸 수 있는 아웃룩 같은 게 뜨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지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서 안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한글 문서를 클릭하면 여기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책갈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세 번째 페이지의 제목 바로 앞에
바로 이 위치라고 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책갈피 메타버스 책갈피를 선택하고 넣기를 한 순간 하이퍼링크가 걸렸습니다. 그럼 하이퍼링크가 되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하는 하이퍼링크가 있는 대상 위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뀌고 클릭하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잘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한 설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글맵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글맵시를 넣을 때는 주의할 게 있는 게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아까 뭐 여기에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거나 하면 글맵시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글맵시는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4번 밑에 요 엔터 쳐놓은 그 문단 보호 기호 앞을 커서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글맵시를 넣어야 됩니다. 꼭 4번 밑에 여기 위에다 바깥쪽을 클릭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의 글맵시에 가가지고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와서 보면은 이 글맵시의 모양은 육각형을 주라 그랬고 그다음 사이즈를 주고 도둠에 빨강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맵시의 모양이 육각형을 주라고 그랬고요. 여기 육각형 있네요. 그리고 글꼴은 도둠체를 주라고 했습니다. 도둠체를 골라서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설정하고 나오면 글맵시가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역시 얘도 아까 그림처럼 뒤로 숨게끔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바깥을 클릭해서 글맵시를 넣어야 되고요. 이제 글맵시가 나왔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글맵시의 크기는 얼마를 주라고 그랬냐면 50에 35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에 35를 주고요. 그 크기 고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아까 놓쳤었는데 글 앞으로 지금 개체 뒤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꼭 기본 속성을 글 앞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라고 한 거는 글맵시를 빨간 색깔로 주라고 했습니다. 글맵시의 색깔은 채우기 색깔로 결정이 나는 거고요. 면에 가서 오피스 색깔 중에 빨간 색깔을 선택해주고 설정해주면 글맵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여기다 끌어다가 제자리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거는 이 아랫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랫부분을 하는 방법은 한 개 한 개 해도 되지만 요 한 줄을 완성해 가지고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글자 내용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을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 사각형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밑에 깔려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위에 일자가 들어가 있는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지문이 나오는데 밑에 깔린 게 요 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게 요 하향이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깔려 있는 사각형은 11에 15짜리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가고 사각형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 가지고 크기를 주겠습니다. 크기가 11에 15죠. 11에 15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선 모양이 얘는 약간 둥근 모서리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의할 게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이 밑에 깔린 거는 하얀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어주는데 임의의 색을 넣어주는데 이 세 개가 각각 다른 색깔입니다. 각각 다른 색깔로 임의의 색 흰색만 아니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기에 가가지고 흰색만 아닌 색깔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해서 넣어주면 지금 사각형이 들어갔고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려주고 들어가서 일단 크기는 얼마를 주라고 그랬냐면은 10에 13을 주라 그랬고요. 크기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 모양에 가서 사각형은 직각 모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갖다가 꼭 흰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흰색이 여기 없으면 여기 맨 위에 기본에 가면 흰색이 있죠. 흰색을 선택해주고 설정해주면 지금 요게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위치가 안 맞는데 위치만 조금 조절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실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로 한 칸씩 움직일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마우스보다 더 잘 움직입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로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그 내용과 잘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하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갖다 깜빡깜빡 할 때 1이라고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서 글자 모양 설정을 하겠습니다. Alt L에 들어와 가지고요. 글자 모양은 굴림체고요. 굴림체고 크기는 20포인트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글자는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그 옆에 거는 글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을 주라고 했고 면의 색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듬의 18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글 상자로 선택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만들어 주고요. 글 상자니까 그리자마자 글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설정부터 더블 클릭해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 사각형 글 상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줄 필요가 없고 선 모양은 직각 모양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선이 직선이 아니라 점선이나 아니면 여기 파선 아무거나 줘 상관없죠. 그럼 파선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색상 없음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L을 클릭하면 지금 글자 모양 창으로 들어왔고요. 글자는 지금 도듬체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글자 모양 창에 들어오면 글꼴이 항상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냥 디귿을 입력하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나오죠. 도듬체를 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8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지금 요 한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걸 갖다가 좀 사각형이 크네요. 그럼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한 줄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요 한 줄을 선택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방법이 첫 번째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잘 선택하면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개체를 더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개체가 하나 선택되어 있을 때 나오는 도형 메뉴에 보면 이 메뉴가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개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이 드래그 한 거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선택이 되는 메뉴이거든요.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선택이 되고 나면 컨트롤 키를 누르는 순간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로 바뀌었죠. 더하기로 바뀌었다는 건 복사가 된다는 거고요. 이럴 때 잡아당기면 지금 복사가 되는데 줄 맞춰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서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줄이 맞춰서 이렇게 무조건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줘도 되겠죠. 세 번째 이렇게 해주면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요 가운데 게 조금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것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선택을 해서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릴 때는 키보드의 아래 방향 화살표를 이용하면 지금 좌우로는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나서 이제 글자를 바꿔주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요 밑에 깔려 있는 사각형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요거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사각형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색깔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줘도 되니까 서로 다르게만 주면 되죠. 그래서 요번에는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걸로 줄까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다 다르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를 수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처럼 그 개체를 선택하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앞에 점선 네모가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가 지금 선택이 되네요. 그러니까 말 때는 글자가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글자 위에 가서 이렇게 I자가 됐을 때만 클릭했을 때만 I자가 혹시 I자가 안 나올 때는 바탕에 있는 문단 기호를 클릭하고 나면 I자로 바뀌었을 때 와가지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글자가 선택이 됩니다. 글자 선택을 해서 2번이라고 넣어주고 얘는 3번이라고 넣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만 지금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디지털 그래서 여기 복사를 해서 I자일 때 클릭해서 내용을 바꿔주게 되면은 훨씬 더 여기 세 줄을 갖다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의 도형 문제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